여러분, 한 달 사이에 한 나라의 최고 권력층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중동의 핵심 국가 이란에서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47년 동안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최고 지도자가 아짜낙 사망했고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연쇄적으로 제거되거나 암살당했습니다. 국가를 움직이던 최상층이 단 한 달 만에 붕괴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급하게 세워진 새로운 지도자가 국민 앞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그는 이미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것은 고작 몇 장의 짧은 서면 메시지뿐입니다. 목소리도 영상도 심지어 최근 모습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일부에서는 그가 부상당해 숨어있다는 이야기,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 심지어 이미 사망했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실종 상태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상황,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란이라는 나라의 구조 자체가 단 한 명의 지도자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군 통수권, 입법 거부권, 종교적 권위까지 모두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흔들리는 순간 국가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도자는 죽었고 후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이란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권력 공백이 앞으로 어떤 거대한 파장을 불러오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혼란의 핵심은 단순히 한 명의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 나라의 권력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이란은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모든 권력이 단 한 사람, 바로 최고 지도자에게 집중된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최고 지도자는 단순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군 통수권은 물론이고 사법부와 입법부 위에 군림하며 국가의 모든 주요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심지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후보조차도 이 체계 아래에서 검증되고 통제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통령, 국회, 사법부 등 여러 기관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구조가 최고 지도자의 권한 아래 움직이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국가 전체를 지탱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최고 지도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 국가의 중심 기둥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다른 나라처럼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겠지만 이란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점이 흔들리는 순간 정치, 군사, 경제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상황에서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명확한 권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등장했고 심지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정당성에 대한 의문까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기존의 권력 중심은 사라졌고 새로운 중심은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공백 상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이란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앞으로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 상황은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사실상 붕괴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지표는 바로 환율입니다. 현재 이란의 통화인 리알은 1달러당 무려 175만 리알까지 폭락하며 역사상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10년 전인 2015년 핵합의 당시만 해도 1달러에 약 4만 리알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 가치가 수십 배 이상 추락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국민들이 평생 모아온 자산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큰 돈을 모아두었던 사람이라도 지금은 그 돈으로 생필품조차 제대로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환율 폭락은 곧바로 물가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식료품 가격은 1년 사이에 약 70% 이상 상승하며 서민들의 삶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빵, 우유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 가격조차 매달 급등하고 있으며 공급 자체가 불안정해지면서 시장에는 물건이 부족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플레이션을 넘어 사실상 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극단적인 경제 붕괴가 발생한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외부에서 가해진 강력한 경제 제재입니다. 특히 미국은
이란의 금융 시스템을 정밀하게 압박하며 달러 유입을 차단하는 전략을 사용해왔습니다. 국제 결제망에서 배제되고 주요 은행이 타격을 입으면서 이란은 해외에서 물자를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달러가 들어오지 않으면 기업은 결제를 할 수 없고 결국 시장 전체가 멈춰버리는 구조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란 정부가 선택한 대응은 돈을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이 리알을 대량으로 발행해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통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에 돈이 넘쳐날수록 그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이는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이란 경제는 외부의 압박과 내부 정책 실패가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러는 사라졌고 자국 화폐는 무너졌으며 시장은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단기간에 급격하게 진행되며 국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 붕괴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체제 자체를 뒤흔드는 수준의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건 바로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숫자로 보는 경제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숫자가 실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입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식료품 가격이 70% 이상 급등하면서 이제는 빵 한 조각, 우유 한 통조차 쉽게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까지 평범하게 살 수 있었던 물건들이 하루아침에 사치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 물건 자체가 부족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 더 심각합니다. 가게에 가도 진열대가 비어있는 경우가 많고 물건이 들어와도 몇 시간 안에 모두 팔려나갑니다. 사람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서 식료품을 사야 하고 그마저도 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아이에게 먹일 우유 한 통을 구하지 못해 몇 군데 상점을 전전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이 부족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가는 매달 오르고 있고 소득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물건을 들여올 수 없어 가게 문을 닫고 있고 공장들은 원자재 부족으로 가동을 멈추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는 폐업한 상점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밤이 되면 불이 꺼진 거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중동에서 손꼽히는 자원부국이었던 나라에서 지금은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은 있지만 쓸 수 없고 돈이 있어도 살 물건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입니다. 이란의 경제 위기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만 명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군사력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정규군과 혁명수비대를 합치면 80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과 드론 전력은 중동 최고 수준으로 주변 국가들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미국까지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오랜 기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상대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는 강경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으며 군사적 자신감을 과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쟁이 시작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이 이어지면서 이란의 군사 인프라는 단기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해군력이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140척이 넘는 해군 함정이 격침되거나 무력화되었고 주요 해군 기지들 역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항구를 가득 채우고 있던 군함들이 전쟁이 끝난 뒤에는 대부분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사일 전력의 붕괴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란이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구축해온 탄도미사일 시스템은 집중 공격을 받으며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발사 능력은 전쟁 초기에 비해 90% 이상 감소했고 190기 이상의 미사일 발사대가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비 손실을 넘어 국가의 핵심 억지력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공격할 수도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공군과 드론 전력 역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수백 대의 전투기와 드론이 파괴되거나 작전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이란은
하늘에서도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전에는 중동에서 가장 많은 드론을 보유한 국가로 꼽혔지만 전쟁 이후에는 그 전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입니다. 결국 전쟁 전에 이란은 강력한 군사 대국이었지만 전쟁 이후의 이란은 핵심 전력을 대부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공격할 힘도 방어할 힘도 없는 나라로 전락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군사력을 기반으로 주변국을 압박하고 국제사회에서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기반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이 극단적인 변화는 단순한 패배를 넘어 국가의 전략적 위치 자체를 뒤흔드는 수준의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력까지 무너진 상황에서 이란이 마지막으로 꺼내든 카드는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이 해협은 페르시아만에서 외해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로 가장 좁은 구간이 약 30km 남짓밖에 되지 않는 매우 좁은 바닷길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통로 하나를 통해 전 세계 해상 원유의 약 20%가 이동합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기름의 혈관이 이 좁은 목구멍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란은 이 지점을 틀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직접적인 군사 충돌에서 밀린 상황에서도 이 해협을 봉쇄하거나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이 해협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자마자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하기 시작했고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영향이 단순히 중동 지역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한국은 사용하는 원유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거나 불안정해지면 곧바로 국내 기름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상승하고 물류비가 오르면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결국 이는 전체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며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 전기 요금과 산업 생산 비용까지 상승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중동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지정학적 충돌이 한국의 주유소 가격, 마트 물가, 전기 요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란이 쥐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지리적 요충지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전략적 레버리지입니다. 군사적으로 밀린 상황에서도 이란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란의 경제가 무너지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권력까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결국 폭발한 것은 국민들의 분노였습니다. 1월 초 테헤란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노동자, 대학생, 자영업자, 노인까지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한 대규모 집단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외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 정치 이념도 복잡한 요구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대화가 아니라 총이었습니다. 보안군은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사용했고 경고 사격이 아닌 직접 조준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단 이틀 만에 수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비공식적으로는 수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피가 흐르고 병원은 부상자들로 넘쳐났으며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눈 것입니다. 보통이라면 이 정도의 참사가 벌어지면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거리로 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란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규모 학살이 벌어진 지 약 40일 뒤 대학가를 중심으로 다시 시위가 시작된 것입니다. 수천 명이 죽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도 사람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총에 맞는 공포보다 지금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더 큰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분노는 더욱 강렬했습니다. 대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최고 지도자의 사진을 불태우며 체제에 대한 거부를 드러냈고 이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47년간 유지되어 온 체제의 상징 자체를 부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고 그 분노가 다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총과 폭력으로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온 체제에 대한 저항입니다.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오기 시작한 순간 이 흐름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란의 미래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은 단순한 위기를 넘어 체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정부가 존재하고 군대도 유지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핵심 권력기관인 혁명수비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무력을 동원해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강경파와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협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실용파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절대적으로 단결되어 있던 권력 내부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체제 붕괴의 전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외교 라인에서도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고위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망명을 선택하면서 정권 내부의 불안정성이 외부로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권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먼저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은 지금 이란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더 이상 내부에서도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부가 끝까지 힘으로 국민을 억누르며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외부의 지원, 특히 중국과 같은 국가의 도움을 받아 억지로 버티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 실용파가 주도권을 잡고 일정한 조건 아래 권력을 점진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입니다. 기득권을 일부 보장받는 대신 체제를 부드럽게 전환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내부 붕괴입니다. 군대나 핵심 권력기관이 더 이상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체제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경우 정권은 단기간에 붕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체제가 무너진 이후 권력 공백을 틈타 내전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다양한 민족과 세력이 얽혀있는 이란의 특성상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가 분열과 장기적인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란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미래로 향하게 됩니다. 47년 동안 유지되어 온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인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중동 전체, 나아가 세계 경제와 정치 질서까지 흔들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란의 체제는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부에서 무너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경제와 국제정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